네, 안녕하세요.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 어제 밤늦게 나토 정상회담이 끝났습니다. 마지막 날에 돌아다니면서 김건희 여사가 우크라 색상으로 파란색과 노란색으로 잘 맞추고 그렇게 돌아다니신 것 같아요. 예, 그거라도 해야죠. 우크라에 대한 지지를 그렇게 간접적으로라도 표현해야죠. 잘 하신 거고요. 자, 이 와중에서 이제 이번 나토 정상회담에서 제8차 지금까지 나토 70년 동안 이번에 이제 8차죠. 8차 나토 전략 개념이라는 문건이 이제 채택이 됐는데 오늘 그 문건에 얽힌 이야기 그리고 결국은 지금 이제 나토가 중국에게 너 죽을래 살래 이 화두를 던진 걸로 보이는데 오늘 그 같은 이야기를 경기대학교 조성환 교수님 모시고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먼저 이 나토의 전략 개념, NATO Strategic Concept 이게 이번에 8차죠? 예. 여기서 중국이 거론이 됐나요? 중국 때문에 사실은 개념이 바뀌신 것 요소가 상당히 큽니다. 아니 뭐 우크라 침공 때문에 바뀐 거 아니에요? 아니요. 작년부터 여러 가지 준비를 했는데 사실은 이번에 새로이 들어간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러시아의 침공도 있지만 중국에 대해서 한 5가지 측면을 구체적으로 적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때문에 바뀌었다기보다도 바뀌면서 중국이 상당히 부각됐다. 속에 혼내는 중국 때문에 그런 거고. 네, 그래서 그 표현은 약간 완화가 돼 있죠. 예. 아니 나토 전략 문건을 새로 만든 게 중국 때문에 했다 이렇게 말하면 좀 과장이지. 아주 결정적인 이유죠, 사실. 중요한 저는 안 그렇게 보는데. 그래요? 예, 나토는 우크라 때문에 이번에 8차 문건을 만들었는데, 네네. 그 우크라 러시아 침공 그거 하면서 중국을 거기다 같이 이제 이 불길이 중국이랑 엮여서 번질 거다라고 보는 거예요. 예. 근데 그게 그리고 같이 너희 어차피 엮어서 번질 테니까 미리 그렇게 프레이밍을 딱 짠 거지. 그렇죠. 저는 그렇게 해석하는데. 또 다른 측면이 있는 게 작년에 브뤼셀에서 사실은 중국의 그 국제적인 도전에 대해서 내부 말하자면은 아주 심각한 의견 조율들을 조율되긴 뭘 돼. 이번에 나토 문건도 중국에 대해서 좀 제대로 까자고 영미가 주장했는데 프랑스, 독일이 그거 반대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어정쩡하게 표현되어 있는 것 같은데. 말하자면은 러시아는 지금 불길이 번지고 있으니까 그렇게 이제 판단을 중요한 그러니까 결정적인 게 아마 아주 중요한 이유죠. 근데 미국과 중국의 뭐 전쟁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던 요소가 이미 유럽에도 나토에도 그 부분이 반영이 돼서 작년부터 그런저런 아주 중요한 전략 개념의 변동에 중국의 위협 혹은 도전을 집어넣자라고 하는 게 나토 국가들끼리 심중하게 혹은 심각하게 이야기되고 저는 사실 안 믿어. 안 믿어요? 예, 왜 그러냐면 프랑스나 독일 이거 뭐 맨날 뒷다리 잡고 엉뚱한 짓 하는 자들인데 러시아 사랑에 빠져 있고 아니 자기 나라 에너지를 다 갖다가 러시아에 의존시킨 게 독일 애들 아니에요? 그래서 더 얘기 못 하는 거지. 뭐. 하다가 푸틴의 일격을 맞고 나니까 이제 중국이 들어가는 거죠. 네, 그렇다니까 푸틴 일격 맞고 나니까 야 러시아랑 우리가 대판 한번 겨뤄야 되는데 신냉전으로 몰아야 되는데 몰면 쟤들이 중국으로 튄다. 그렇죠. 그래서 둘 사이에 중러 파트너십. 동맹 되면 이거 더 고rop해질 수 있다. 지금은 전략적 파트너십인데 이게 동맹으로 되면은 그러니까 뭐 전략적 파트너십이나 동맹이나 뭐라고 표현하든 간에 이번 나토를 보면은 나토 전략 개념을 보면은 그 상당한 그 미묘한 그런 그 감도의 차이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예. 아무튼 이번에 이제 간단하게 이제 줄여서 제가 보기에는 간단하게 줄여서 말씀을 드리면은 원래 이제 나토 전략 개념 이 문건에 상당히 강도가 높게 중국을 거론하려 그랬는데 프랑스랑 독일이 반대를 해서 이게 상당히 이제 톤다운이라 그러죠. 상당히 좀 두리뭉술하게 거론된 부분이 있어요. 자, 그 두리뭉술하게 거론된 것을 한번 말씀해 주시죠, 간단하게. 이제 원래 마지막에 사실은 전략 개념 안에도 한 5개 정도 이야기를 중국의 위협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특히 중국은 명시적인 야망과 강압적인 국제 정책으로 나토의 이익 안보 가치의 도전 요소이다라고
한 항목이 들어갔고, 그 다음에 그 불투명한 대외 전략으로, 그리고 광범위한 정치 군사적인 도구로 글로벌 영향력을 확장시키고 있다. 중국을 이렇게 규정하는 거죠. 그 다음에 우주, 세 번째로 사이버 등 국제 질서의 어떤 그 규칙을 전복시키고 파괴하는 전복하고 있다. 그 다음에 경제적인 지렛대를 사용해서 세계 공급망을 통제하고 그런 그 지렛대를 이용해서 국가들에 대한 그 종속을 시도하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 그다음 다섯 번째, 러시아와의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규칙에 기반한 국제 질서를 약화시키는데 서로 아주 잘 그 강화된, 서로 협력된, 러시아와의 협력된 시도를 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서 굉장히 좀 그 원칙적인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난 뒤에 그래서 나토의 대비 태세를 이제 강화를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중국은 명시적인 적이다라고 규정한 게 아니라 적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략 개념 문건에 그래서 어드버서리는 아니다. 어드버서리는 아니다. 네네. 지금 중국의 위협과 도전이 존재한다. 그런데 이 결론적으로 중국 우리의 적이다라고 하는 규정은 안 했습니다. 슈톨텐베르크가 비슷한 얘기했지 않았나? 그러게 이제 슈톨텐베르크 그 사무총장은 뭐라 그랬어요? 이제 중국은 아주 딱 명시적으로 적은 아니다. 중국이 만들고 있는 심각한 위협을 직시해야 한다. 하지만 나토는 여전히 중국과 건설적인 관계를 발전시키는데 개방적이다. 즉 아직 문호는 열려 있다. 문호는 열려 있다. 근데 네가 만약에 가서 러시아에 붙어가지고 둘이서 그 동맹 같이 놀면은 본격적인 신냉전이다. 이제 본격적으로 신냉전은 이미 들어갔고 그렇게 되면 너 골로 간다. 골로 간다 그 이야기죠. 그 얘기예요. 지금 이게 자. 그래서 이제 한 걸음 이제 그쪽으로 가고 있는 거죠. 이게 이제 그러면 거꾸로 얘기를 해서 중국은 뭐 그래도 뭐 근면하게 일할 줄 알고 물건 잘 만들 줄 아니까 중국하고 러시아는 또 자원과 에너지와 식량이 있으니까 중국과 러시아가 결합해 가지고 옛날 코메콘, 그러니까 옛날 제2세계. 그때는 냉전 때는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트로 되어 있는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으로 되어 있는 자유세계와 소련이 주도하는 제2세계 코메콘 체제는 서로 교역이 별로 없었죠. 그렇죠. 그런 각자의 식으로 별개의 세계로 존재했죠. 그게 냉전이거든요. 그게 냉전이죠. 너희끼리 먹고 살아라고 시스템 밖으로 밀어내버린 거예요. 그렇죠. 지금 러시아 밀어냈잖아요. 금융 다 끊어버렸으니까. 너희끼리 먹고 살아 하고 시스템 밖으로 냈잖아요. 자, 이런 코메콘 같이 중국과 러시아가 엮여서 자기들만의 세상을 만들 수가 있을까 없을까라는 그런 면과 관련해서 중국이 러시아만 있으면 버팁니까? 그러니까 그런 게 되려면 중국이 러시아만 있으면 버틸 수 있다. 그럼 중국이 달라붙어요. 그렇죠. 또 러시아가 중국만 있으면 될 수 있다. 그럼 러시아가 달라붙어요. 그래서 제 두 가지 질문을 차례로 드리려고 그래. 그렇죠. 중국이 러시아만 있으면 버틸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왜요? 중국의 지금 생존의 원천은 서방의 자유시장입니다. 자유세계입니다. 네. 기술, 엔지니어링, 그 다음에 밖에 또 석유까지도 자유세계가. 석유는 러시아에서 들여오면 되잖아요. 그게 물리적으로, 거리적으로도 굉장히 멀고 코스트리하고 그런 겁니다. 물론 아니 지금 싸게 들어와요. 북한에서. 지금 그건 일시적으로 지금 그런 건데 구조적으로는 상당한 말하자면 물리적인 제약이 있죠. 어쨌든 중국이 과거 냉전 시기의 코메콘과 같은 방식으로 러시아와 말하자면 하나의 세계로 경제적으로 혹은 정치적으로 지전략적으로 묶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죠. 네. 규모가 너무 커. 너무 커요. 너무 커요. 그러니까 러시아만 가지고는 중국은 굶어 죽어. 굶어 죽죠. 전 세계의 제조업계 지어갖고 세계를 상대로 물건을 만들어서 팔아갖고 거기서 돈 걷어서 그거 가지고 석유랑 에너지 사들이고 그러면 세계 시장이 중국 입장에서는 40분의 1로 줄어드는 거야. 그렇죠. 자발적으로 예. 살림을 그러니까 40분의 1로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러시아로부터 석유랑 에너지를 사올 돈이 없어져. 없어져. 맞습니다. 그거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중국이 먹고 살아오고 그거 가지고 석유 사들이고 에너지 사들이고 가스 사들이고 그다음에 식량 사들이고 부품 사들이고 원부자재 사들이고 기계 사들이고 네. 그다음에 기술 지식은 훔쳐오고 네. 그렇게 해서 돌아간 건데 그렇죠. 러시아가 꼴랑 인구 1억 2천인가 그것만 상대해서 팔아갖고 그걸 할 수가 없는 거지. 석유만 먹고 살 수 없잖아요. 많이 준다. 아니 석유를 사올 돈이 없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그러니까 6개월이나 1년만 만약에 중국이 옛날에 코메콘과 같이 완전히 이 서방과 단절된 세계로 들어간다 그러면은 회복불능으로 됩니다. 그러면은 아까 방금 이야기했듯이 회복불능이 아니라 피터 자야는 그렇게 들어가면은 1년 안에 5억 명 굶어 죽는다 그래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중국은 러시아만 가지고는 살 수가 없어. 도저히. 도저히 살 수가 없죠. 예. 그럼 또 거꾸로 러시아는 중국만 갖고 살 수 있나? 그것도 불가능합니다. 왜요? 왜냐하면은 러시아는 지금 핵 가진 우리 백모성 이야기했듯이 예. 핵 가진 석유 회사 아닙니까? 핵 가진 페트로. 페트로 회사. 그러니까 석유가스. 석유가스. 핵으로 무장한 석유가스 공사. 석유가스 공사죠. 근데 예. 중국이 과연 이 석유가스 이 산업 이 부분에 대한 테크놀로지 기술과 그 다음에 그것을 운용하는 엔지니어링 부품 그 다음에 토탈한 엔지니어링 그 기술 그 다음에 마켓 시장 그러니까 지금 유럽이 수입해 주듯이 중국이 수입해 줄 수 있냐? 네버 불가능하죠. 그리고 물리적으로도 그걸 만약에 그 석유가스 근데 대충 땅에다가 이렇게 파이프 두드려 박아놓고서 있으면 튀어나오는 거 아니야? 거기 무슨 큰 기술과 부품이 필요하나? 왜 우리 백모생이 아주 심각하게 얘기했잖아요. 인류사에 1970년대 이후에 뭐 60년대 말부터 인류사의 가장 큰 강박은 페트로라고. 페트로 강박이죠. 이게 말하자면은 우리 현대 문명의 아주 핵심적인 첨단 기술들이 다 그게 내장된 중요한 문명의 기반입니다. 그게 그냥 간단하게 우리 자이언트 영화에서 보듯이 그냥 그러니까 이게 막 돌려가지고 저기 말대가리 같이 생긴 거 그거 돌아가지고 나오고 뭐 그런 정도가 아니잖아. 뭐 정제해서 뭐 자동차 타고 그 정도가 아니죠. 엄청난 하이텍이네. 석유, 화학 그다음에 문명 전체의 기반을 이 20세기 이후에 이 20세기 중반 이후에 세계 문명의 가장 기초적인 요소고 그다음에 지금 첨단 뭐 반도체든 뭐든 간에 전부 이 페트로하고 관련된 부분. 그러니까 아니 저는 그런 건 뭐 당연히 아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중국이 러시아의 유전과 가스전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기술과 부품과 엔지니어링을 갖고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없습니다. 없습니까? 그다음에 중국이 그렇게 해서 만약에 갖고 있다고 했을 때 그렇게 해서 뿜어져 나오는 석유와 가스를 러시아가 원하는 만큼 인수해서 쓸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우리 그거 사실적으로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던져야 될 질문은 뭐 나토가 갑자기 인도 태평양과 결합을 해서 또 뭐 전쟁할 거니 말 거니 이런 문제가 아니고 지금 방금 우리 백마도 께서 딱 제기한 문제. 왜냐하면 러시아의 가스전, 석유전의 상당 부분이 이쪽이에요. 우랄 산맥 왼쪽. 그리고 이제 거꾸로도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위로도 북해로도 못 나간다고 그거. 말하자면 가장 중요한 필요의 차원에서 필요 조건이 안 돼요. 그 다음에 우리 냉전 시기에도 사실 무슨 말씀이세요? 필요 조건이 안 된다는 게? 그러니까 지금 러시아 지금 우리 지금 이 문명의 이 물질적인 기본 구조 자체가 서로 이 말하자면은 이 옛날 과거 코메콘과 같은 그런 상보성을 가지고 있거나 서로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러니까 옛날 코메콘 체제에서
소련과 동구권 네. 국가들 사이의 그런 상보성. 네, 그런 게 없다. 그게 이제 뭐야 성립하기도 힘들고 지속하기 힘들다는 이야기죠. 예, 불가능하죠. 예. 그러니까 결국 러시아와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만 봐도 러시아는 예. 몰빵을 할 수 없는 나라고 전혀. 러시아 입장에서 봐도 중국은 몰빵을 할 수가 없는 나라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둘 사이에 근데 원래 신용이 있냐고. 없죠. 그 이제 그 러시아 입장에서는 우리 소련 망가뜨린 건 쟤들이야 이렇게 볼 거 아니야 중국을. 그렇죠. 중국 입장에선 쟤들 뭐 공산주의 주도국이라 그러더니 우리한테 얼마나 못 살게 굴고 6.25도 우리한테 참전하라 그래서 우리가 거기 가서 100만 가까이 죽고 말이야. 그 참전할 때 쓴 총알 한 방가까지 다 받아간 희한한 놈들이야. 중국 입장에서 또 러시아 그렇게 볼 거 아니야. 그러니까 49년 중화인민공화국 성립 이후에 50년 6.25 한국전쟁 그때 말하자면은 중국과 스탈린과 모택동 사이에는 혹은 중국과 소련 사이에는 엄청난 갈등이 생기죠. 생겼죠. 6.25 통해서 그다음에 69년 그거 열받아 갖고 그거 열받아서 시작한 게 저거요. 저기 뭐야 그 대약진이죠. 그거 열받고 그다음에 그 후르시초프의 스탈린 격하 운동에 열받아 갖고 시작한 게 대약진. 그래서 네. 중국 애들은 자기들이 겪었던 수천만 명이 죽은 모든 비극은 다 원인이 소련한테 있는 거야. 소련한테 있고 그다음에 명시적으로는 68년 69년간에 아예 영토 분쟁이 생겨서 이게 그때 털죠 이제 완전히. 그리고 그때 모택동을 날리려고 했던 놈이 임표 아니야? 임표가 소련으로 도망가다가 죽었잖아. 네,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중국의 지도자를 제거하려고 한 나라잖아 소련은. 그렇죠. 그리고 지금 러시아 입장에서는 쟤들 기술 군사 기술이고 산업 기술 우리 거 다 도둑질한 놈 아니야. 그렇죠. 그러면 모기 기술이고 뭐고 간에 전부 지금 중국 기술의 전체 원천은 옛날 소련 그다음에 소련 망하고 나서 러시아거든요. 예. 그 중화학 공업이나 이런 쪽 가면 전부 그렇죠. 네, 그러면은 중국 입장에서 이제 그렇게 보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둘 사이에 신용도 없어. 그런데 지금 이 뭐 동병상련 정도의 지금 일시적인 상태입니다. 일시적 동병상련. 일시적 동병상련입니다. 같이 서방한테 밀리고 있다. 그렇죠. 저 중국의 중국에서 이거 비판 나왔어요. 나토의 8차. 비판 나왔죠. 예. 그 8차 개념 그 전략 개념 문건에 대해서 냉전적 사고에 찌들어 있으며 이념적 편향입니다. 근데 저기 콜드 띵킹인가 그렇고 이데올로지컬 바이어스. 이제 황제보다 총독이 더 세잖아요. 싱하이밍은 어디 학회에 가가지고 중국을 더럽히지 마라라고 하는 쌍욕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토가 지금까지 뭐 그렇게 전쟁을 좋아하고 뭐 여러 가지 개입을 했는데 성과도 없었잖아. 뭐 이러면서 냉소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그 쌍욕을 퍼붓었습니다. 한국 땅에서 나토에 대해서 물론 뭐 우리 윤통이 참가를 해서 그렇겠지만은 중국을 더럽히지 마라 그랬습니다. 더럽히지 마라. 그래서 영어로 번역이 잘 안 되는데. 번역이 안 되죠. 영어로 하면은 defile이 되는데 defile은 신에 대해서만 하는 얘기거든. 동사가. 근데 우리 또 한국어로 번역, 그러니까 중국말로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내가 찾아보진 않았는데 신문에는 그렇게 이제 막 지금 나왔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주한 중국 대사. 주한 중국 대사. 예. 오케이. 요소에 좀 저기 뭐야 전남 외교. 전남 외교 전남 외교의 마지막 끝판왕이죠. 사마귀의 발톱이죠. 네네. 있으니까. 자 그래서 이제